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극심한 불황 탓에 두 분기 연속으로 미국 인텔의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인텔은 삼성의 부진을 틈타 3년 만에 다시 연간 매출 1위 자리를 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우리 반도체 시장 이대로 괜찮은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환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위원님, 사실 이 삼성전자가 두 분기 연속해서 인텔의 1위 자리를 내줬다. 뭐라고 좀 충격적이라 해야 되나요? 그게 두 분기 연속으로 갈지는 몰랐다는 의견도 있고 뭐 예상됐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던데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진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1분기 실적 일단 매출 비교를 해보니까 네. 인텔하고 삼성전자 차이가 약 40억 불 정도? 40억 약 불. 5조 조금 못 되는 수준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3위가 TSMC 그 파운드리 1위 네. 업체인데 네. 거기는 또 삼성전자 격차 좀 더 크더라고요. 50억 불 정도 50억 불 차이가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위별로 한 40~50억 불 정도로 지금 차이가 나 그 있는 정도 차이가 구도네요. 나고 그 밑에부터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좁혀지고 양상이 있고, 있는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아까 두 가지 견해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자리를 찾아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 사실은 인텔이 25년 동안 1위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네. 사실은 한 5, 6년 전까지만 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은 인텔의 절반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다 많이 따라가서 70%, 80%까지 갔던 거고 2017년, 2018년에 1위 자리를 탈환이 아니라 이제 처음으로 추월을 차지한 했었잖아요. 거죠. 예.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졌던 것들이 수요가 많이 급증했다거나 그러니까 특히 반도체 산업 자체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은 아니고 삼성전자 특별히 실력이 더 좋았던 것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가격 효과였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15년부터 반도체 시장이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은 하지만 그러니까 반도체는 항상 성장하지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네. 대신 그 성장 속도가 늘 우리의 관심사인데 네. 성장 속도가 2015년을 기준으로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어.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텔을 비롯한 비메모리 업체들의 실적은 최근 몇 년 동안 매출이 감소하거나 제자리를 유지하는 그게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반영하는 팩터인 거고 네. 단지 메모리를 위주로 생산을 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사만 가격 효과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하면서 순위가 앞으로 올라갔던 거죠. 근데 메모리 가격이 다시 점점 원래 정상적인 가격까지 내려가고 있으니까 순위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순위. 제가 볼 땐 그게 이제 원래 아직까지는 타당한 순위라고 생각되는데 네. 그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뭐 하반기 반도체 시장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뭐 의견이 분분해요. 이제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하반기 반도체 업황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항상 경제를 볼 때는 QOQ로 따지고 또 YOY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상반기와 하반기, 그러니까 QOQ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특성이 굉장히 다른 산업과 달리 계절 특성이 강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호황기, 불황기 사이클에 상관없이 항상 1, 2분기보다 3, 4분기가 실적이 좋습니다. 아, 원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고하자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게 네. 원래 반도체 산업은 경기와 상관없이 하반기가 좋기 때문에 네. 하반기와 상반기가 좋다. 그거는 뭐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다운턴으로 있던 사이클이 상승하는 바뀌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거냐?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게까지 여전히 YY로 보면 크게 마이너스일 거거든요. 수출도 마찬가지고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한 계절 효과 플러스 그나마 가격이 이제 하락 속도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속도 하락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효과가 약간씩 완만해지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계절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3분기부터는 좀 좋아진다라는 거는 뭐 지금보다는 기대할 수 있죠. 좋아지지만 예년에 비해서 그 전에 비해보다는 2017년, 좋지 않을 거다. 2018년하고 동기를 비교해 보면 여전히 그렇지 크게 않을 감소한 거다. 많이 감소할 수준이 거다. 될 겁니다. 그럼 사실 반도체라는 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산업인데 그럼 우리 경제도 흔들릴 가능성이 좀 크겠네요. 계속. 우리가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반도체가 기업들이 실적 좋았을 때 우리 경기가 그 영향을 받아 좋았었는가?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볼 만한. 반도체 산업의 규모는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근데 규모에 비해서 낙수 효과가 크지 않은 산업이에요. 고용 유발 효과도 크지 않고 독립적이군요. 그다음에 자동차 같이 2차, 3차 벤더로 연결되는 밸류체인이 복잡하게 연결되지도 않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삼성하이닉스 실적이 좋았으면 그 회사와 회사 임직원들하고 일부 설비투와 관련돼 있는 장비 업종들만 혜택이 있지 네. 일반적으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사실 낙수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지난 2년 동안 반도체 가격이 너무 메모리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휴대폰이 다 안 팔렸어요. 네. 노트북도 안 팔렸고 데스크탑도 안 팔리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 가격이
비이상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연관돼 있는 세트 업체들의 매출 부진해져서 경기 전체를 놓고 본다면 마이너스 효과가 더 컸다고 좋지 보고요. 않았네요.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이제 하락해서 정상화가 되면 기존에 부진했던 것들이 다시금 판매가 늘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수출 같은 수치로 나타나는 거에서 효과하고 우리 경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낀 효과는 굉장히 상반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양상인데 이 무역 분쟁이 우리나라 반도체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지 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뭐 수출 비중을 따져보면 반도체가 작년에 20%가 좀 넘었고 네. 지금 조금 낮아서 17% 정도 되는데 사실은 비중보다도 우리나라 수출 증가와 감소에 미치는 그 뭐랄까 임팩트는 굉장히 훨씬 커요. 네. 그래서 올 1분기를 계산해보니까 51%가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반도체 부침에 따라서 우리나라 흔들 수출과 수 전반 있다는 영향이 거죠. 굉장히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네. 거고 중국 수출은 한 80~90%가 반도체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어서 네. 그래서 결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그것이 완제품으로 미국으로 가는데 이게 관세 때문에 감소하면서 영향을 받은 효과는 1%도 안 돼요. 0.몇 네. 퍼센트. 왜냐하면 밸류 체인을 계산해 보면 재수출되는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미국으로 가는 게. 대부분 중국 자체에서 소화되는 거라서.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반도체 수출과 전반적으로 중국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미국으로 가는 게 감소해서가 아니라 그 영향으로 중국의 경기 자체가 안 좋다는 네. 거죠. 중국의 내수 자체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소비재 매출들이 감소하고 있어서 그 영향으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한 데다가 가격 하락이 겹쳐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중 무역 분쟁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2차적으로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 파급에 효과, 따른, 네. 그거에 따라서 반도체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뭐 지금 2위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뭐 나서서 비메모리 강화 사업 얼마까지 하겠다, 1위 차지하겠다라고 했고 또 어제 최근에는 그 5G 관련해서 또 일본을 직접 방문하면서 좀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은 좀 기대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삼성 하이닉스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미래를 위해서 할 때 늘 제가 주문했던 것들이 주제 넘지만 비메모리 비중을 높이고 네. 파운더를 강화하고 메모리 비중도 낮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드디어 그렇게 그쪽에 가고 있네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네. 액션을 취하고 있어서 사실 거기다 기대는 있는데 단지 좀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메모리 쪽에 매출이나 실적이 안 좋아지면 또다시 약간 이쪽 위주로 가면서 처음에 계획들이 또다시 흐지부지되지 않을까라는. 어그러질까 봐. 그래서 일정 부분 몇 년 동안은 메모리 쪽에서 약간 저희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나 약화되다 하더라도 그걸 개의치 않고 네. 원래 플랜대로 비메모리 쪽 강화한 쪽으로 계속 가면은 분명히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결실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 반도체 관련해서 이주환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